자, 오늘부터는 실제 응용에 들어가 볼까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로그인입니다. 로그인은 회원가입과 더불어 웹사이트의 가장 기초적인 그 응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광수 생각입니다. 외계인이 명단을 발표하고 있네요. 라이트 형제, 카네기, 포드, 에디슨, 해밍웨이, 버지니아 울프, 마크 트웨인, 막심 고리키, 찰리 채플린, 알 파치노, 스티브 맥킨, 프랭크 시나트라. 도대체 무슨 명단이죠? 그렇죠. 얘네들은 모두 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다 오래된 사람들인데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학력이나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실력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으면 학력과 관계없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나의 실력을 키우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죠. 행복한 경영 이야기에서는 열정은 전염된다라는 얘기네요. 참, 이 옆에 있는 이분의 사진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그 에너지가 나에게도 전달되는 것 같은데 북을 치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북을 치고 있죠. 열정적인 사람들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을 해냅니다. 훌륭한 리더에게서는 주어진 일을 해내고자 하는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와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열정은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열정은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으로부터 출발할까요? 자신감입니다. 내가 나에 대한 믿음,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는 열정으로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00명 중에 99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옆에 있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게 하고 싶어 한다면 내가 긍정적이고 열정적이면 됩니다. 이번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우리 학생들은 로그인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회원가입에 필요한 회원 테이블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DO 클래스가 뭐인지, DAO 클래스가 뭔지, 그리고 디미미언 클래스가 뭔지를 알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로그인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죠. 페이지 클래스에 대해서 일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로부터 서브로 요청하는 것들을 우리는 리퀘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보내주는 자료를 우리는 리스판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퀘스트는 일반적으로 그냥 요구이거나 쿠키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리스판스의 경우에는 이제 응답에 해당되는데 HTML로 구성된 문서를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자, 리퀘스트가 있고 리스판스가 있는데 이 리퀘스트를 우리가 프로그램 내부에서 조치를 취해주기 위해서 웹 서버에서 동작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 리퀘스트를 담을 수 있는 객체가 존재하는데 그 객체를 리퀘스트 객체라 그러고 응답을 HTML로 내보내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리스판스 객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퀘스트 객체는 결국 사용자에서 들어온 리퀘스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리스판스는 응답 HTML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리스판스 객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페이지 클래스에서 is postback입니다. is postback은 포스트백이 발생을 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읽어온 것인지 아니면 포스트백 된 것인지를 구분해 주고자 할 때 is postback을 씁니다. 보통 실제 응용하는 문장은 일반적으로 페이지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 안에서 if 속에 not is postback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영역은 페이지에 처음으로 이제 접근했을 경우에 실행되는 문장이죠. else 영역은 포스트백 됐을 때 실행되는 문장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초기에 접근했을 때 사용하는 것들은 널리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포스트백 됐을 때 별도로 추가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if 문 블락까지만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if not is postback 괄호 열고 닫고 이런 형태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고 여기에는 그 페이지에
처음 접속했을 때 실행되는 문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애플리케이션 변수와 세션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일반적으로 웹 서버가 구동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웹 서버가 종료될 때 애플리케이션은 실행이 중지되게 되죠. 거기에 비해서 세션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마다 1번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1번 세션이 열리고 1번 클라이언트가 접속 해제될 때 종료가 됩니다. 2번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면 새로운 세션이 열리고 쭉 유지되다가 2번 클라이언트가 접속 해제될 때 그 세션도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애플리케이션에 존재하는 뭔가 변수가 있다면 얘네들은 1번 클라이언트도 접속 가능하고 2번 클라이언트도 접속 가능합니다. 하지만 1번 세션에 있는 것은 오로지 1번 클라이언트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모든 클라이언트가 공유해야 되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보통 애플리케이션 변수는 그렇게 널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세션 변수의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별로 할당되어 있고 여기에는 클라이언트별 정보를 저장하는 데 널리 씁니다. 보통 우리 로그인 정보를 저장하는데도 이 세션 변수를 사용합니다. 기타 세션별로 클라이언트별로 처리되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늘 세션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션이 시작된 시간을 처리해 줄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임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now라고 하는 속성값을 읽어서 우리가 스타트 타임이라고 하는 세션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사용자 아이디를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세션 변수에 저장을 해두게 되면 우리는 이 세션 유저 아이디 변수를 확인을 해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언제든지 저장할 수가 있죠. 클라이언트별 정보를 저장해 줄 때 세션 변수를 이용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다음은 로그인 개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용자 관리, 멤버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서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있느냐 이런 정보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처음에 등록하는 과정, 보통 회원가입이라고 부르죠. 처음에 등록하는 과정은 번거롭지만 한번 등록해 두면 같은 정보를 재차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그인하면 그 정보는 언제든지 뽑아낼 수 있죠. 전자상거래 측면에서 보면 금융정보까지 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클라이언트인 웹브라우저에서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서버에서는 인정받은 사용자인지 판단을 합니다. 말은 못 고른 판단 기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인정받은 사용자라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브라우저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인정이 필요한데 인정을 받지 않은 사용자라면 로그인 페이지를 이동하고 로그인 페이지를 경유해서 인정을 받은 이후에 웹페이지를 전달해 주는 이런 형태로 동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인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우리 저번에 데이터베이스 벤치마킹에서 좀 미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원가입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네이버와 옥션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하겠네요.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이름도 필요하겠네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생년월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도 필요하다면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도 필요하면 넣어줄 수도 있겠네요. 또한 여기 주소 같은 것도 넣어둘 수가 있겠네요. 기타 등등 여기에 이런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할 때 어떤 정보를 요구하느냐를 보면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몇 가지 정보를 더해 볼 겁니다. 그것은 테이블 설계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의 회원 정보를 서로 비교해서 인정받은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과정을 로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르면 되겠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메일도 유일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메일 어드레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는 사용자 정보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 되는데 쿠키에 저장하거나 혹은 세션에 저장하게 됩니다. 1학년 수업에서는 우리가 쿠키를 이용했고 2학년 수업에서는 유저 아이디를 세션 변수에 저장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션 변수,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세션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스터 페이지에서 우리 쿠키 정보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세션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회원 가입과 로그인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유즈 그레이드라고 하는 사용자 등급을 도입하기로 하죠. 그리고 멤버스라고 하는 회원 테이블을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스에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사용자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생일, 전화번호, 주소 따위들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었죠. 여기다가 우리는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쓰도록 하겠는데 닉네임도 좀 사용을 할까 합니다. 닉네임은 우리가 탈퇴 처리를 해줄 때 그 외래키 제약 조건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그 탈퇴를 할 때 완전히 유저 아이디까지 없애는 게 아니라 유저 아이디는 살려놓고 그 다른 정보를 지우되 닉네임만 남겨놓는 방법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인 데이터도 좀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가입일이죠. 이것은 현재 시간을 입력을 해주면 될 겁니다.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그 값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는데 얘는 현재 활동 중인지 탈퇴를 했는지 하는 정보들을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트 형태로 자료를 저장하기로 하죠. 그리고 사용자 등급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사용할 권한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사용자 등급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등급을 타고 올라갔더니 여기에 유저 그레이드 테이블의 U 그레이드와 관계를 맺고 있네요. 유저 그레이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 형태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1번은 일반 회원, 2번은 우수 회원, 3번은 프리미엄, 4번은 관리자 형태로 되어 있네요. 우리는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권한도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는 그렇게 택한 거고 예를 들면 1번이 가장 권한이 크게 2번은 그 다음 권한 3번은 그 다음 권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판단 기준이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번호가 크면 권한도 많은 것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업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1학년 때 했던 과정들입니다. 사용자가 오센티케이트 그 인증을 요청합니다. 인증을 요청할 때는 입력으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두 가지의 값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웹서버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뭔가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무슨 자료를 요청하느냐? 이렇게 그 셀렉트 문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요청합니다. 멤버스 테이블로부터. 조건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아이디가 가지고 들어온 아이디에 해당되는 값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웹서버로 뭔가 자료를 되돌려 줄 겁니다. 그러면 웹서버에서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만약에 그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료가 있으면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되겠고 자료가 없으면 인정이 실패됐습니다. 아이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겠죠. 자, 자료가 존재할 때는 가지고 들어온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일치한다면 인정에 성공한 경우죠. 일치하지 않는다면 인정에 실패입니다. 아, 여기 실패가 빠졌네요. 비밀번호가 불일치하는 상태로 인정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는 리스판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웹서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쿼리문을 좀 더 잘 쓰면 이 판단을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인정의 경우에는 아이디가 없어서 실패했는지 비밀번호 불일치해서 실패했는지를 사용자들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인정에 성공했다 아니다 이렇게만 알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2학년 때는 약간 달리 가져가겠습니다. 인정을 요청하는 것은 똑같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웹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셀렉트를 요청할 때 이번에는 where 조건식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좀 조건을 강화를 했습니다. 유저 아이디도 가지고 들어오는데 일치하고 비밀번호도 가지고 들어온 패스워드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건 상태에서 셀렉트 문을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쿼리 문을 좀 더 신경을 썼더니 C# 프로그래밍에서는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서 있으면 인정 성공, 없으면 인정 실패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게 사용자 아이디가 없는 건지 아니면 비밀번호가 불일치한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리스판스를 통해서 인정 결과를 반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 작업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고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는 권한이 윈도우 인정이거나 아니면 그 SA 권한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 홍길동 권한으로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죠. 그래서 윈도우 인정 혹은 SA 권한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죠. 그러면 새 데이터베이스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웹사이트 app 밑줄 홍길동 형태로 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홍길동 대신에 여러분 이름 이니셜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영역은 오른쪽 점 3개 버튼을 눌러서 SA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브로큰 체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함입니다. 브로큰 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테이블들이 존재하고 테이블을 이용해서 뭔가 뷰라든지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하고 이 결과를 이용해서 또 다른 뭔가 뷰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권한이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고 이런 상태가 된다면 그 우리가 요렇게 해서 제대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브로큰 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소유자가 모두 SA가 된다면 모든 개체에 대해서 소유자가 SA가 된다면 이 권한도 읽을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자료를 가져오고 하는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브로큰 체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소유자를 SA로 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거 없고 저장되는 위치입니다. 우리가 저장 위치를 꼭 기억을 해둘 수 있는 곳에다 저장하기로 하죠. 원칙적으로는 LDF 파일과 MDF 파일은 물리적으로 다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LDF도 그 자료가 망개졌을 때 복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저장해 놓으면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는 순간 MDF도 날아가고 LDF도 날아갑니다. 그러면 복구를 할 방법이 없어요. MDF가 멀쩡하거나 LDF가 멀쩡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멀쩡해도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살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다른 HDD에 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실습 목적상 동일한 곳에 넣어둔다. 이렇게 기억해 두기로 하죠. 자, 다음은 로그인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고 하는 로그인을 만들죠. 자, 이전에 프로그래머라고 했더니 모든 학생이 프로그래머를 해놓으니까 어떤 로그인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간에 초래하기도 하고 A반, B반에 대해서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 이니셜로 홍길동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름 이니셜로 로그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QL 서버 인정으로 처리합니다. 왜 SQL 서버 인정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는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자료를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두 컴퓨터는 물리적으로 다른 컴퓨터라 그랬죠. 그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곳에 내가 윈도우로 로그인을 했을 때 여기에 내가 접근을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윈도우 인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다시피 웹 서버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뭔가 연결을 해줘야 되죠. 이때는 우리가 SQL 서버 인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SQL 서버 인정을 써야 됩니다. 자, 비밀번호는 우리가 일단 패스라고 넣어두기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체크에 암호 정책 강제 적용의 체크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이걸 체크를 없애는 이유는 암호 만료를 강제 적용하는 기능도 없애도록 하겠고 다음 로그인할 때 반드시 암호를 변경해야 되는 것도 없애기 위함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면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도 같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좀 전에 만들어놨던 웹사이트 app 홍길동으로 처리해 주도록 하고 기본 언어는 기본 값으로 해줘도 됩니다. 코리안으로 선택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용자 매핑을 누르기로 하죠. 매핑을 누르면 사용자 매핑 대화 상자로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로그인과 사용자 사이에 연결 관계를 가져주는 것들을 우리 사용자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그인은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는 웹사이트 app 홍길동이죠. 이 우리가 방금 만든 홍길동이라고 하는 그 로그인은 웹사이트 app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DB 오너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오너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그렇습니다. 소유자 주인이에요. 소유자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DB 오너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데이터베이스 멤버 역할에서 DB 오너 소유자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자, 다음은 멤버스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웹사이트 app 홍길동에서
테이블 위치에서 오른 마우스 테이블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 그 벤치마킹에서 테이블 설계했을 때 이미 우리 테이블 구조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짚고 갈까요? 우리 패스워드는 암호화 처리를 위해서 32자리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명은 게시판 등에 이용하는데 탈퇴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스테이터스 상태는 활동 중일 때는 true, 탈퇴했을 때는 false 값을 줌으로써 지금 활동 중인 아이디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데 사용을 할 겁니다. U 그레이드는 사용자 등급으로 1등급부터 4등급 사이의 값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다음은 use grade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죠. 테이블에서 오른마우스 테이블이라고 눌러주고 U grade, grade name 넣고 여기다가 기본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use grade는 웹사이트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자 등급을 도입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4개의 등급을 도입하고 있지만 보통 상업용의 경우에는 10개 정도의 등급을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등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use grade에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상위 200개 편집을 통해서 아예 이 값들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용자 등급은 초기에 설계하고 나서 바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입력하는 작업까지 만드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매니지먼트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함으로써 좀 더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등급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다음 ERD를 생성하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새 데이터베이스 다이어그램 하면 테이블을 선택하게 합니다. 처음에 뷰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제목에서 오른 마우스를 누르고 이제 표준을 누르게 되면 표준을 택하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열 이름, 데이터형, 널값 허용까지를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관계를 설정하기로 하죠. 이와 같이 ERD에서 이런 그림이 보이는 상태에서 기본키 테이블로부터 외래키 테이블로 드래그를 해갑니다.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빨간 선을 따라서 끌고 가는 거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관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먼저 관계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지정할 이유 없어요. 제공해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할 것은 기본키 테이블의 필드와 외래키 테이블의 필드가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는 필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유저 그레이드의 U 그레이드, 그 다음에 멤버스 테이블의 U 그레이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U 그레이드 제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누르면 되겠네요. 이어서 우리 특별하게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확인을 누를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게 foreign key 제약 조건 적용할 거냐 예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서트 업데이트 사양 복제에 적용할 거냐 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외래키 제약 조건 뭐냐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얘네들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테이블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테이블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ERD는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작업 단위별로 ERD를 만들도록 하죠. 이번에 ERD는 ERD Members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죠. 자, ERD에서 우리 관계선은 이렇게 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외래키 제약 조건이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두 테이블의 데이터 연결을 설정해주고 강제 적용해주는 데 사용되는 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래키 제약 조건에서는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본키에 정의되지 않은 값을 외래키에서 참조할 수 없다. 현재 기본키 유저 그레이드에서 우리는 등급이 뭐부터 어디까지? 네, 1부터 4까지 값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U 그레이드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 2, 3, 4, 이 4개 중에 하나의 값을 선택해서 넣어줘야 됩니다. 0이나 5, 6, 7, 8 이런 값들이 들어가면 참조 무결성에서 위배가 됩니다. 자, 반대로 외래키에서 참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키를 지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멤버스가 1번 등급이 있는데 1번 등급을 여기에 이 테이블에서 지워라 그러면 참조 무결성이 깨지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자 정보를 하나 입력해 보기로 하죠. insert into 사용하면 되죠. 테이블 이름 써주면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필드들을 쭉 나열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테스트, 패스, 홍길동 이런 따위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우리가 글자를 입력할 때 이와 같이 작은 따옴표로 사용하는 걸 좀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필드들이 내가 사용자들이 입력해야 될 값인지 아닌지도 구분해 봐야 되겠어요. 유저 아이디 사용자 입력해야 됩니까?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까? 네, 입력해야 됩니다. 패스워드 사용자가 입력해야 될까요? 입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이것도 입력해야 됩니다. 네임 입력해야 될까요? 입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입력해야 됩니다. 닉네임 별명 입력해야 되겠죠. 이메일 입력해야죠. 생일 입력해야죠. 전화번호 입력해야죠. 주소 입력해야죠. 조인 데이터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왜? 현재 시간을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get data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해주면 현재 시간을 쉽게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이터스 입력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처음에 가입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활동해야죠. 처음 가입했는데 처음부터 탈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U 그레이드 입력해야 될까요? 입력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 해도 됩니다. 왜? 처음에 하면 1번 등급이어야죠. 1번 회원이어야죠. 나중에 일반 회원에서 2번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3번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4번으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처음부터 2, 3, 4번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1만 회원이에요. 그래서 이 값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쿼리문을 테스트 해봄으로써 나중에 회원가입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입력값 확인 컨트롤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유효한지 확인해 주는 건데 사용자 입력은 보통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넣어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 텍스트 박스를 통해서 넣어주게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 박스에 지금 들어와 있는 값들이 내가 원하는 값이 형식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게 이 입력값 확인하는 컨트롤입니다. 이 유효성 검사 컨트롤이 있음으로 인해서 입력값 검사를 우리가 그 스크립트로 자바스크립트로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required field validator, require는 필요하다, 요구된다 그런 뜻이죠.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요구된 필드의 검증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값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씁니다. range validator, range는 범위죠. 범위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은 안 씁니다. regular expression validator, regular 정규적인 expression 표현식 validator 검증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패턴이랑 비교해서 패턴에 일치한다 아닌다를 확인하는 건데 요거는 뭐 이메일 주소 같은 걸 그 형식에 맞는지 확인하는 데 씁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죠. compare validator, compare는 비교하다, 비교하는 검증자예요. 요것은 비밀번호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사용할 거예요. custom validator, custom 사용자 그런 뜻이죠. 고객 그런 뜻입니다. 고객이 만든 검증자, 요거는 우리가 별로 안 써요. validation summary, summary는 요약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validation summary는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한 페이지에 검증하는 밸리데이터가 워낙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곳곳에서 튀어나오면 복잡해요. 그래서 하나의 종합하여 출력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밸리데이션 서머리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선 앞 페이지 했던 내용을 설명을 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밸리데이션 컨트롤도 컨트롤이기 때문에 클래스죠. 그래서 얘네들도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에서 알아두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먼저 컨트롤 투 밸리데이터 검증을 할 컨트롤 그런 뜻이죠. 보통 입력급 값을 검사해 주는 것은 텍스트 박스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어느 텍스트 박스에 값이 있는지 없는지 값을 비교를 하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텍스트 박스 이름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입력값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오류 메시지를 보여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나타내요. 디스플레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non-static, dynamic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텍스트 박스 옆에 검증자가 하나, 두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그 지금 스태틱의 경우에 만약에 얘가 오류가 없고 얘가 오류가 있다고 그랬을 때 화면에 얘는 안 나타나겠죠. 그리고 얘가 나타나는데 요 위치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 현재 위치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스태틱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이나믹으로 바뀌면 얘는 1번은 오류가 없고 2번이 오류가 있으면 얘가 나타나는 게 컨트롤 옆으로 이동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상태가 다이나믹 상태예요. 넌 상태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입력값을 검사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웹브라우저에서 이런 입력값 검사가 들어있을 때 HTML 소스를 열어봤더니 그때는 주로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클라이언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서버에서 검사하겠다 그러면 이 속성을 폴스로 바꿔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것은 폼에 들어있는 값을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컨트롤 버튼이라고 그래요. 즉 버튼을 클릭할 때 일반적으로 유효성 검사가 발생하게 되죠. 근데 특정 버튼의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로그인에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이 있어요. 로그인 버튼은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죠. 회원가입 버튼은 그냥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입력값 검사를 해야 된다면 요것들을 값을 여기에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편한 점이죠. 회원가입은 그냥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게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버튼의 코지즈 밸리데이션 속성을 폴스로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입력과 검사를 하지 않고 이동하게 돼요. 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고 이동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터 페이지에 있는 모든 버튼의 경우에는 유효성 검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마스터 페이지의 이미지 버튼들을 찾아가 가지고 코지즈 밸리데이션 속성을 폴스로 바꿔주기 바랍니다. 자, 정규 표현식은 이런 형태로 패턴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직접 정규 표현식을 만들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기로 하죠. 점은 한 문자 표현하고 달러는 무엇으로 끝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역/d는 숫자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역/d 두자 그러면 10, 11 이런 것처럼 숫자 두 자에 해당되는 값들을 나타내 줍니다. 역/w 워드예요. 워드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w2 그러면 이런 것들은 A1, AA, A2, A3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요거는 있거나 없거나 얘는 하나 이상 얘는 없거나 한 번 이런 경우를 나타내게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런 형식 문자는 글자가 몇 번 반복할 건가 반복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편번호는 이거는 옛날 방식이네요. 역/d 요즘은 우리 5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현재 우편번호는 이렇게 검사해주면 우편번호를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약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우리가 수집은 못하지만 이런 스타일로 검증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동전화번호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01로 시작하고 숫자 한 자리, 숫자 4자리, 숫자 4자리 이런 식으로 입력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규 표현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방법이고 보통 우리는 정규 표현식은 이메일 주소처럼 우리가 선택해서 쓰는 겁니다. 자, Regular Expression Validator에서 집어넣어 놓고 우리 여기에 Validation Expression이라고 하는 Expression이라고 하는 요 위치에서 뒤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우리 정규식 편집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 가지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면 인터넷 전자메일 주소 뭐 인터넷 URL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아래쪽에 유효성 검사식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거나 URL을 입력했을 때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규식 편집기에 존재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간섭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내 프레임워크 4.5 이후에는 비간섭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은 HTTP 처리기와 HTML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구분해서 성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 유효성 검사 서버 컨트롤을 집어넣게 되면 jQuery 매핑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jQuery 매핑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비간섭 유효성 검사 방식을 사용하지 않게 지정하면 됩니다.
웹.config를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쭉 복사를 해요. 드래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하고 웹.config 내부에 보면 system.web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앞이나 뒤, 주로 뒤에다 넣습니다. 뒤에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면 우리가 jQuery 매핑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로그인 ASPX 페이지를 만들어 보기를 하죠. 새 항목 추가한 다음에 새 항목 추가 대화 상자에서 웹폼을 선택하고 폼의 이름은 login.aspx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페이지를 선택하기로 하죠. 자, 우리 로그인 창을 만드는데, 로그인 페이지를 만드는데 우리 서버 메뉴가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서버 메뉴가 있다는 건 특정 메인 메뉴에 속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떤 그 서버 메뉴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 맞아요. S common이라고 하는 마스터 페이지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S common master를 선택하고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는 이렇게 딱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는 메인 마스터 영역, 요 아래 메인 마스터 영역, 여기 서브 마스터 영역.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는 컨텐트 플레이스 홀더가 존재하는 보라색 네모 안에 있는 흰 영역에만 뭔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 보기를 보게 되면 이런 지시어들이 존재하고 ASP 컨텐트가 딱 존재하게 되죠. 3번과 4번 사이에 엔터를 치고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면 화면상에 컨트롤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서버 마스터를 만들 때는 컨텐트 플레이스 홀더를 오로지 하나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웹폼을 만들게 되면 ASP 컨텐트가 딱 하나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우리는 이런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려고 해요. 보통은 우리가 그 JSP나 이런 쪽에서는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요게 배치를 하지 말자 그러는데 현재 우리는 스타일 시트나 이런 걸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영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역을 봤더니 줄이 하나, 둘, 셋, 네 줄이 있네요. 칸은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습니다. 즉, 네 줄, 세 칸짜리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컨트롤들을 배치하면 되겠네요. 익숙해지면 우리가 도구 상자를 이용해서 컨트롤을 배치하지 않고 그 소스 코드 타이핑을 통해서 입력을 해줘도 무방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컨트롤을 배치하고 속성 값을 바꿔주는 형식을 택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같이 테이블을 만들도록 하죠. 첫 번째 줄에는 이 칸들이 모두 합쳐졌어요. 컬럼 스팬을 지정을 한 거네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은 이렇게 영역들이 세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실제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테이블 소스 코드는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tr 태그에는 컬럼 스팬을 3으로 잡아서 세 칸을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일단 테이블을 쭉 입력을 먼저 하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그 디자인 보기를 통해서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거고, 요 위치에는 레이블을 추가하고, 요 위치에는 그냥 글자를 입력하고, 요 위치 두 개는 텍스트 박스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위치에는 리카이드 필드 밸리데이터를, 그리고 여기는 그 이미지 버튼을 두 개를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영역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레이블을 하나 추가하기로 하죠. 그래서 테이블을 먼저 배치하고 컨트롤의 도구 상자에서 컨트롤을 뽑아가지고 해당되는 위치에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속성 값을 바꿔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고도 우리가 값을 입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보면 코디즈 밸리데이션 속성을 폴스로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페이지부터는 우리가 로그인 ASPX 페이지의 디자인 소스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 상자에서 컨트롤을 배치하고 속성 값을 지정하면 이런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디자인 소스들이 형성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로그인 버튼과 회원가입 버튼을 따당 더블 클릭해 가지고 값들을 입력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미리 형성을 시켜 놓기로 하죠. 영역 페이지 로드는 처음에 페이지가 그 로드 될 때 실행될 코드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여기는 레지스터 버튼을 눌렀을 때 추가될 소스 영역들이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놓고
사전에 우리 몇 가지 클래스들을 먼저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동작이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겠죠. 현재 로그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로그인을 누르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서 인정을 받았다면 그때는 여기에 위쪽에 있는 메인 마스터 영역에서 얘가 번개님 반갑습니다, 로그아웃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번개님이라고 하는 이 번개는 어디에 들어있는 값이죠? 예, 그래요. 별명이에요, 별명. 우리 얘네들은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회원 테이블에 있는 이 별명을 접근하려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네, 사용자 아이디를 알아야 돼요. 아이디를 이용해서 우리 테스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번개라고 하는 별명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미리 알아내야 되겠네요. 나중에 우리 프로그램을 할 때 이런 그 메서드도 미리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고 여기는 로그인 해주세요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 동작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줘야 돼요. 근데 이 레이블과 이 버튼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메인 마스터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메인 마스터 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일부 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클래스들을 만드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dbma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두긴 하죠. dbman 클래스는 기본적으로 우리 웹폼에는 이런 그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코드들이 있죠. 그러면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멤버 DAO라고 하는 DAO 이야기했죠. DAO 클래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DAO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는 항상 dbman 클래스를 이용해서 접속하고 dbman 클래스를 이용해서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DO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dbman 클래스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 그 DO 클래스, DAO 클래스를 이용을 하고 여기 dbman 클래스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작업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만드는 오픈이라고 하는 메서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연결을 끊어주는 클로즈 메서드 만들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작업은 우리가 그 연결을 해주는 것, 명령을 내려주는 것, 그 다음에 결과를 반환해 주는 것, 결과를 받는 것 이런 따위의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객체에 SQL 커맨드 객체에는 기본적으로 결과가 있는 것과 결과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결과가 없는 것들을 실행해 줄 때 우리는 execute none que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합니다. 결과가 없는 쿼리문은 insert, update, 그리고 delete 이 세 가지들이 결과가 없는 쿼리문에 해당이 되겠어요. 자, 결과가 존재하는 쿼리문은 execute read를 통해서 받게 됐고 우리가 DML 중에서는 select 쿼리문을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SQL 데이터 리더라고 하는 객체에 담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어댑터 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데이터셋과 SQL 데이터 어댑터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해주는 게 저 메서드입니다. 보통은 SQL 데이터 어댑터는 데이터셋으로 결과를 저장을 하기도 하고 데이터셋에 있는 결과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주는 것은 insert, update, delete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이제 select 쿼리문에 해당이 되겠죠. 보통 우리 웹에서는 가지고 나오는 이 쿼리문들만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나오는 것들만 알면 되고 그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fill이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다음은 dbman 클래스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죠. 솔루션에서 오른 마우스 누르고 추가 제항목 추가 클래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app 코드 밑에 넣을 거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 경우에 우리가 예라고 하면 app 코드라고 하는 폴더가 생기면서 그 아래에 dbman.cs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지금 dbman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작업을 하기 때문에 system.data와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두 가지 네임스페이스를 추가를 해야 돼요.
이 시스템.데이터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 바로 데이터 셋을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서는 네 가지 그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거죠. SQL Connection, SQL Command, SQL Data Read, SQL Data Adapt라고 하는 네 개의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자, 이제 DB맨 클래스 내부에 들어가 보기로 하죠. 먼저 커넥션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커넥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웹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컴퓨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네 가지는 서버 이름,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로그인의 비밀번호, 그 다음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런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데이터 소스,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니셜 카탈로그로 썼지만 다른 형태로 할 때는 서버 UID, PWD,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익스프레스 에디션인 경우에는 이렇게 SQL 익스프레스를 추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데이터 소스를 알고 있으면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네요. 이제 DB맨의 그 메서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커넥션 객체에 대한 오픈 메서드입니다. 커넥션 객체는 객체를 생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픈 메서드를 실행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서 my connection equal new SQL connection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connection, my connection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게 되고, 그런 다음에 my connection.open 메서드를 실행함으로써 우리 제대로 된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커넥션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것이 오픈 메서드입니다. 두 번째, 작업이 끝나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닫아둔다 그랬죠. 우리는 늘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클로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는 실행 이후에 계산된 결과가 없죠. myConnection.close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늘 오픈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가 작업이 끝나고 나면 클로즈 메서드를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우리 이 커넥션, SQL 커넥션 객체를 리턴해주는 오픈 메서드나 클로즈 메서드에 보니까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 스태틱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정적 메서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정적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가 종료될 때까지 저장된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 이 정적 메서드를 사용해 주게 되면 객체를 생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용할 때 클래스 이름 점 메서드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클래스로부터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정적 메서드로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은 execute non-query 메서드예요. execute non-query 메서드는 몇 가지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쿼리문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내가 내려야 되는 명령어를 가지고 들어온 경우죠. 이때는 먼저 SQL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줘요. 커맨드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가 필요해요. 오픈 메서드는 my connection 객체를 리턴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쓰게 되면 여기에 커넥션 객체가 반환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커맨드 객체의 execute non-query 메서드를 실행해주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여기 이 시점에서 해제를 해줘도 되기는 하나,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위해서 클로즈는 밖에서 해주는 걸로 하죠. 자, 다음은 두 번째 execute non-query 메서드입니다. 이 경우에는 커맨드 객체를 가져와 가지고 커맨드 객체의 execute non-query를 실행하는 경우에요. 우리가 어느 경우에 커맨드 객체를 이용하느냐? 보통 저장 프로시저를 이용할 때 우리가 그 커맨드 객체를 직접 가져오고, 그리고 execute non-query 메서드를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출력을 정수형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보통 저장 프로시저를 실행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그 정수형으로 출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통 게시판 동작과 관련해서 저장 프로시저를 만드는 경우입니다. 게시판의 경우에는 글 번호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할 겁니다. 자, 이때는 그 execute stored procedure라고 하는 메서드로 만들도록 하겠고, 입력으로는 커맨드 객체와 SQL 파라미터 클래스의 파라미터 아웃풋이라고 하는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미터 아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수형 값을 반환해 주게 될 겁니다. 자, 커맨드 객체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 커맨드 객체를 지금 현재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는 서로 그 다른 컴퓨터라고 그랬는데 정보를 넘겨주고 정보를 되돌려받고 이럴 때 우리가 SQL 파라미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아웃풋의 밸류 위치에 보면 그게 가지고 나온 정보가 들어있게 되겠고 걔네들을 정수형으로 캐스트형 변환한 다음에 리턴 밸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연결을 닫죠. 그 다음에 리턴 밸류 값을 리턴해주면 여기서 할 일은 끝납니다. 다음은 셀렉트 쿼리문을 실행을 했을 때 사용되는 사용할 메서드입니다. 이때 셀렉트 쿼리문을 하게 되면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을 출력으로는 결과를 받을 SQL 데이터 리더 객체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SQL 데이터 리더로 반환을 하게 되고 메서드의 이름은 SQL execute read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입력으로는 쿼리문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겠네요.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쿼리문과 커넥션 객체를 이용해서 커맨드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커맨드 객체의 execute read 메서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SQL 데이터 리더 객체를 닫아주지 않으면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하고 나서 SQL 데이터 리더 객체를 꼭 없애주고 그 다음에 커넥션 객체도 꼭 닫아주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클로즈를 하고 리턴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SQL 데이터 리더 객체는 리드 온리 속성, 포워드 온리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한 레코드 가져오고 또 우리가 실행하면 또 한 레코드 가져오고 그래요. 그래서 SQL 데이터 리드를 쓸 때는 모든 데이터를 검색하기 전에는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넥션 객체를 없애주고 데이터 리드 객체를 없애주는 것들이 작업이 끝난 이후에 처리를 해줘야만 됩니다. 자, DB맨의 마지막 소스는 결과를 데이터셋으로 담는 경우에요. 이것 또한 셀렉트 쿼리문을 쓰는데 이때 사용할 클래스는 SQL 데이터 어댑터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할 거예요. 자, 우리 이때는 입력으로 쿼리문과 테이블 이름을 가져오는데 이 테이블 이름은 데이터셋 내부에 존재하는 테이블 이름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myDS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다음에 myAdapter 객체를 만든 다음에 myAdapter.fill 메서드를 실행해서 myDS의 myTable 영역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보통 데이터셋은 엑셀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데이터의 사본을 가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댑터 객체 없애주고 연결을 끊더라도 데이터셋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닫아두기를 하죠. 그 다음에 myDS를 리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JSP에서 MVC 패턴 DAO 클래스를 잠깐 좀 살펴보고 들어가기로 하죠. 이 그림은 이미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보통 MVC 패턴은 GUI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보통 JSP에서는 UI와 로직이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뷰라고 하는 영역과 컨트롤러라고 하는 영역, 모델이라고 하는 영역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MVC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 뭔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웹브라우저로부터 요청이 있으면 컨트롤러에서 판단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필요 없으면 곧바로 이와 같이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하면 컨트롤러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필요하면 모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자료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은 다음에 컨트롤러로 전해줍니다. 그러면 컨트롤러는 뷰를 통해서 응답을 만들어주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죠. 이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NET의 경우에는 디자인과 C# 코드가 분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뷰와 컨트롤러를 억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JSP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DO 클래스와 DAO 클래스로 나눠주는 이 형식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NET에서도 상당히 유용해요. 그래서 우리 모델을 DO 클래스, DAO 클래스로 나누는 것들은 우리 프로젝트에도 도입하겠습니다. DO라고 하는 클래스는 테이블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대응하는 필드 기능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데이터 테이블과 1대1로 매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조인을 통해서
2개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DO 클래스를 구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테이블 중에서 일부만 띄워가지고 DO 클래스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DAO 클래스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 있는 접속, 입력, 출력, 삭제 등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처리해 주는 게 DAO 클래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DO 클래스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멤버스 테이블과 관련되어 있는 DO, 그래서 멤버 DO라고 부르기로 하죠. 이런 것들은 멤버스 테이블에 있는 유저 ID, 멤버스 테이블에 있는 패스워드, 멤버스 테이블에 있는 네임 이런 순서대로 그 테이블의 필드 구조와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매핑을 가져와 주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그 멤버 변수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우리 프로퍼티 속성을 통해서 유저 아이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기로 하죠. 다음 페이지도 해당되는 필드들을 매핑해 주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정을 좀 여러 차례 반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생성자입니다. 일단 기본 생성자, 괄호 속에 아무것도 있는 생성자는 그냥 그대로 하나 만들어 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 전달을 해주는 생성자를 우리가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는데, 인수를 전달해주는 생성자가 있고 기본 생성자가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 생성자 오버로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회원가입하거나 정보 수정할 때 사용할 생성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가져와야 되는 정보, 아까 전에 우리 따져봤죠?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 네임, 닉네임, 이메일, 버스데이, 폰, 어드레스까지가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그 뒤에 있었던 조인 데이터라든지 스테이터스라든지 또는 U 그레이드 값들은 가지고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값들만 가져와서 전달해주는 그 멤버 변수에 전달해주는 이런 코드들을 생성자 코드로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멤버 DAO 클래스입니다. 일부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련 작업이 필요해서 system.data.sql 클라이언트 네임스페이스를 추가하기로 하죠. 자, 여기에는 이제 그 각급 메서드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날 메서드는 오센터케이트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인정에 해당되는 거죠. 로그인하는 겁니다. 이때는 입력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결과로는 불형, 참, 거짓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결과가 true에 해당되면 인정에 성공했다. 결과가 false에 해당되면 인정에 실패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먼저 is 오센 값을 false, 결과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쿼리문을 작성할 때 멤버스 테이블로부터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오는데 조건은 유저 아이디가 일치하고 비밀번호가 일치하고 스테이터스가 true인 상태. 그런 상태. 스테이터스가 true라는 얘기는 지금 탈퇴하지 않은 상태죠. 활동 중인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던 아이디 패스워드에다가 스테이터스가 추가됐을 뿐이에요. 이런 쿼리문을 작성을 합니다. 요건 select 쿼리문이니까 얘를 실행할 때는 dbman.execute read를 실행하면 되겠네요. 쿼리문 넘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SQL 데이터 리드에 담겨온다 그랬죠. mread 속에 담겨와요. 그런 다음에 이 mread.read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결과가 참 또는 거짓 형태로 전달되는데 참일 때는 결과가 있다. 거짓일 때는 결과가 없다. 그런 뜻이죠. 우리 인정은 결과가 있다 없다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가 존재할 경우에 인정에 성공했다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어요. 결과가 존재하지 않으면 건너뛰죠. 그러면 is 오세는 계속 false 상태를 유지합니다. 자, 여기에 주석 처리해 놓은 것은 1학년 때의 방식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쿼리문이 간단한 대신 여기에서 걔네들을 읽고 그 결과가 스테이터스가 맞는 상태인지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맞는 상태인지 이렇게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 앞 페이지에서 쿼리문에서 use ID, 패스워드, 스테이터스를 한꺼번에 쿼리문의 조건으로 부여함으로써 코드가 간단해졌어요. 자, 이제 결과가 다 처리됐기 때문에 리드 객체 닫아줍니다. dbmanch 클로즈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 해제해 주죠. 그 다음에 return I 오센 해주면 참 또는 거짓, 인정에 성공했으면 참, 인정에 실패했으면 거짓 정보를 리턴을 해주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그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우리 메인 마스터의 영역에서 로그인 해주세요가 번개님 환영합니다로 바뀌어야 되죠. 그때는
우리가 닉네임, 별명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get 닉네임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입력은 user ID, 사용자 ID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고 결과는 글자로 출력이 될 겁니다. 번개라고 출력이 돼야 되겠죠. 자, 처음에는 닉네임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쿼리문을 members 테이블로부터 닉네임을 셀렉트하게 되죠. 조건은 내가 가지고 들어온 user ID와 그 UID와 데이터베이스의 user ID 필드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이 쿼리문을 실행하게 되죠. select 쿼리문이니까 dbman.execute read를 실행하고 쿼리문 넘겨주면 됩니다. 결과는 SQL 데이터 리더에 담아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mreader를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mreader.read 메서드를 실행하면 참이면 결과가 존재하는 거죠. 거짓이면 존재하지 않아요. 건너뛰어요. 참인 경우에는 닉네임을 이제 뽑아냅니다. 이때는 mreader 속에 닉네임 필드 값을 가지고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toString 글자로 바꿔줍니다. 자, trim end라고 하는 말이 있네요. 이건 뭐 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뒤에 있는 빈칸들을 지워주는 겁니다. 닉네임을 예를 들어서 10자를 택했다면 우리가 총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번개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에 번개 2자만 들어있어요. 뒤에는 전부 이렇게 빈칸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읽은 자료는 뒤에 빈칸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트림엔드는 뒤쪽에 있는 빈칸들을 다 없애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트림엔드입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리더 객세 닫아주고 데이터베이스 닫아주면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닉네임 반환해주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그 회원과 관련되어 있는 동작들은 이런 게 있어요. 아이디 중복 검사, 회원가입.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회원가입을 할 때 실행을 할 겁니다.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이 쿼리문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코드는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영역은 여러분들에게 도전 과제로 두기로 하죠. 회원 정보 변경은 나중에 우리가 게시판을 할 때 이 게시판에서 요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작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웹폼에서 로그인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멤버 DAO를 들어가게 되고 DBman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그 결과도 DBman을 통해서 멤버 DAO를 통해서 웹폼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만큼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 이만큼들은 여러분들의 도전 과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마스터에 컨트롤 2개가 정보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스 코드를 mainmaster.master.cs 소스 코드를 일부 수정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페이지 로드 내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죠. 처음에 접속하면 이 영역들이 실행이 됩니다. 해야 될 일은 로그인을 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세션 유저 아이디를 세션 변수 유저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그랬죠. 유저 아이디가 널 값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예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글 버튼의 이미지가 login.jpg이면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에 들어갈 글자들은 로그인해 주세요라고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else 영역이면 로그인이 된 상태네요. 이때는 토글 버튼을 로그아웃으로 표시하고 닉네임에서 인사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글 버튼의 이미지 URL을 mlogout.jpg로 넣어두게 되겠고 그 다음에 DAO 클래스를 이용해서 mdao.getNickname 해주면 우리가 번개를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 번개를 찾아오기 위해서 입력으로는 우리 user ID를 넘겨줘야 되겠죠. user ID는 세션 속에 세션 변수 user ID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님 반갑습니다를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토글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토글 버튼을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했을 때와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다릅니다. 자, 로그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 페이지로 우리가 이동해 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response.redirect로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 영역은 로그인이 된 상태죠. 로그인을 된 상태에서 버튼을 눌렀다는 얘기는 로그아웃 처리를 해주면 돼요. 로그아웃 처리는 세션에 들어있는 user ID 변수를 없애주기만 하면 됩니다. 널 값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로그아웃을 처리하고 나면 토글 버튼의 이미지를 로그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레이블 로그인의 정보들을 로그인해 주세요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네들은 아까 전에 보니까 페이지 로드에서도 처리했는데 왜 여기서 또 해요? 그 이유는 페이지 로드는 처음에 접속할 때 실행이 됩니다. 내가 토글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 페이지 로드가 또 실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그게 로그아웃 한 다음에 내용이 바뀔 수 있도록 여기다가 한 번 더 기술을 해줍니다. 자, 다음은 login.aspx.cs 코드입니다. 먼저 페이지 로드예요. 자, 처음 방문할 때 실행할 일, 이것은 텍스트 박스에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 아이디를 입력하고 엔터 치고 패스워드 입력하고 엔터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엔터를 치면 어떤 동작이 일어났으면 좋겠냐면 로그인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 텍스트 패스워드에 애트리뷰트를 하나 추가합니다. 요거는 onKey press라고 하는 이름의 애트리뷰트를 추가하기로 하죠. 실제 해야 되는 내용은 이벤트의 키 코드가 13번에 해당될 때 if 문이죠. 키 코드가 13번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엔터키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그때는 get postback 이벤트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기 버튼 I 버튼 로그인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해주라 라고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넣으면 이제 엔터키를 눌렀을 때 동작이 되는데 사실은 .NET 프레임워크 4.5 이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 있으나 이 방식이 지금도 동작은 됩니다. 간단하고 동작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할 일은 내가 인정 이후에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겁니다. 보통 로그인이라고 하는 페이지는 지금은 우리가 프로필 페이지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필로부터 여기로 들어오겠죠. 나중에는 게시판을 통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오기도 하고 사진 게시판을 통해서 로그인 페이지로 오기도 해요. 우리가 로그인에 성공을 하고 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들어왔다면 로그인에 성공하고 나더라도 이 위치로 가줘야 되겠어요. 만약에 이 위치에서 왔다면 로그인에 성공하면 이 위치로 페이지로 이동해 주면 되겠네요. 그 정보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request.url referral이라는 거 하는 곳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세션에다가 기록을 해두었다가 로그인에 성공하고 나면 여기에 세션 URL에 리턴 URL에 들어있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response.redirect를 해주게 되면 해당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예요.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우리가 DAO 객체를 하나 만들고 mdao.authenticate를 실행을 해주면 돼요. 이때 입력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은 텍스트 박스에 있는 ID 값, 텍스트 박스에 있는 패스워드 값을 가지고 들어가주면 되겠죠. 요게 참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정에 성공을 했어요. 거짓인 경우에는 인정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는 레이블 메시지에다가 사용자 아이디와 암호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인정에 성공했으면 세션 변수 use id에 텍스트 id.text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널 값이 아니죠. 값이 존재하죠. 그러면 로그인에 성공한 거예요. 누가 로그인에 성공했느냐? use id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response.redirect를 통해서 세션 return URL에 들어있는 변수 값을 이용해서 원래 위치로 복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일은 끝났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런 모습이 있겠죠. 여기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테스트와 패스를 입력하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이런 페이지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번개님 반갑습니다. 로그아웃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면 다시 로그인 하기 전 초기 상태로 이렇게 복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번개님 반갑습니다. 로그아웃으로 바뀌면 우리가 그 인정에 로그인에 성공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야 될 영어 단어입니다. 모르는 단어는 깜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그 도전 과제가 주어지게 되는데 회원 정보 변경, 탈퇴, 성급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보기 바랍니다. 회원 정보 변경은 회원 가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 페이지에다가 정보를 가져와서 뿌려주고 수정 이후에 확인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쿼리문을 실행하면 됩니다. 탈퇴는 UI는 필요 없습니다. 유저 아이디와 닉네임을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정보를 지워져 버리면 되겠습니다. 성급은 별도의 UI가 필요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UI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U 그레이드 값을 그 멤버스 테이블의 U 그레이드 값을 변경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현재 우리 세션 변수는 use ID, return URL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시간 내서 읽어봐 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네요. 잘 모르는 게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SNS 등을 이용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시간 넘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죠.